이렇게 훌륭한 혈관학회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술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을 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이찬입니다. 저는 오늘 시상하부와 지방조직 간의 어떠한 신경회로로 연결되어 있는 데요. 근데 그 연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권호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면역세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뇌가 말초 조직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육이나 지방 조직, 그리고 뭐 간이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막 혈관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CD30을 염색해보고 뭐 그 정도긴 한데요. 분명히 저는 이제 추후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마무리되면은 뇌가 말초 혈관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게 질병 발생이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이제 추후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그 염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말초 조직 중에서 지방 조직입니다. 비만과 대사질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 비만 자체는 다른 질병들, 중대 질병, 그러니까 캔서나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중대 질병들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질병이 되기 전에 이제 비만한 그런 단계에서 현재 이제 비만병이라고 워딩이 조금 바뀌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만 단계에서 더 큰 중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제어하는 것을 더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비만과 대사질환에는 아주 많은 조직들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상하부는 뇌에 있는 포어브레인의 아랫부분에 굉장히 작은 부위이긴 한데요. 그 시상하부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비만과 대사질환이 생긴다는 그런 증거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 에스터블리시 되어 있는 학설입니다. 시상하부 안에서 여기 있는 미세하교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혈관 세포들 염증을 깨고 정션들도 깨지고 혈관 퍼미어빌리티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서큘레이팅하는 패티애시드나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시상하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BBB가 좀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시상하부에 폼C라고 하는 POMC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뉴런이 있는데요. 이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고 에너지 대사가 올라가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살이 빠지고 그런 방향입니다. 네, 고지방식이를 했을 때 이런 염증이나 혈관들이 장애가 결과적으로 시상하부 안에 있는 뉴런의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은 비만과 대사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 저희 연구를 비롯한 저희는 지난 10년간의 많은 연구들을 비롯해서 시상하부의 미세하교 세포 마이크로글리아의 활성을 내리던가 아니면은 폼C 뉴런이 활성을 올리던가 해서 비만이나 대사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개념, 요즘에 조금 부각되고 있는, 이머징하고 있는 뷰를 오늘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왼쪽에는 컨벤셔널한 비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지방식이라면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축적되면 뉴로널 데미지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대사질환이 일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뷰인데요. 요즘 일부 논문에서 꽤 메이저한 주요 논문, 샘 메타볼리즘과 같은 주요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뉴런을 오히려 활성화시킨다. 폼시 뉴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대사질환을 좋게 한다라는 연구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컨텍스트 디펜던트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고라는 아직 개념이 그렇게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키워드 중 하나는요, IL-2라는 인터루킨-2라는 사이토카인입니다. 인터루킨-2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농도에 따라서 T셀의 분화를 다르게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 낮은 농도의 로우도즈 IL-2를 트리트를 하게 되면은 CD4 T셀이 항염증을 가지고 있는 T렉셀로 분화를 합니다. 그런데 높은 농도를 치게 되면요, 사이토톡시시티를 가지는 T셀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도 디펜던트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높은 농도를 치게 되면 사이토톡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암 연구에도 면역 항암 연구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높은 농도로 IL-2를 치게 되면 베스큘라 리키 신드롬이 있기 때문에 콤비네이션 테라피 같은 것들을 병행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사랑 비만
그리고 염증을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혹시 로우 도즈로 IL-2를 주게 되면 대사나 비만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는가 한번 봤더니 일부 타입 1형 당뇨병 환자들의 그런 로우 도즈의 IL-2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지 명확한 기전들은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내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임용이 되고 나서 이 실험을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이를 한 마우스에다가 IL-2를 여기 로우 도즈와 하이 도즈를 각각 준 다음에 대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 로우 도즈와 하이 도즈에 대한 농도는 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도즈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지방식의 한 동물에 비클과 로우도즈, 하이도즈 이렇게 주고 나서 당대사와 인슐린 대사를 봤습니다. 이제 당대사인 인슐린 대사는 어떻게 보냐면요. 글루코즈를 쥐에다 인젝션하고 그럼 혈당이 이렇게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르고 나서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법이고요.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쥐에다가 인슐린을 주고 얼마나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인슐린 반응성이 아주 좋은 대사 활성화된 상태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에서는 글루코즈, 당대사 차이는 없었는데 인슐린 반응성이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주고 나서 30분 만에 로우 도즈의 IL-2를 줬을 때 인슐린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하이 도즈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 조직의 염증을 봤습니다. 지방 조직의 염증은 인슐린 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T셀을 한번 CD4 T셀을 한번 분할을 봤더니 염증성의 TH1셀은 차이가 없었는데 로우 도즈의 IL-2를 친 동물에서는 항염증성이 Treg 세포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IL-2를 시스테믹하게 인젝션 했던 결과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상하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만과 대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IL-2를 ICV로 벤트리클에다가 주입을 해서 시상하부 쪽으로 이를 흘려보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 시상하부에서의 IL-2 역할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IL-2를 시상하부에 넣은 연구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도즈 테스트를 해서 최소한의 농도를 제가 여기다가 지금 메인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IL-2를 뇌실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당대사도 여기에서는 차이가 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반응성이 동일하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이 포스포 AKT, 그러니까 인슐린에 의해서 AKT라는 물질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는데요. IL-2를 뇌에다가 주입하더라도 지방 조직에서 AKT의 인산화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분화도 봐야겠죠. 제가 화이트 아디포즈 티슈에서 팩스를 했더니, 뇌에다 IL-2를 준 동물에서, 이렇게 TH1 세포가 감소하고, 그리고 항염증성이, Treg셀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요. 그럼 뇌에서 있던 일들이 어떻게 말초 조직으로 신호가 전달될까라는 것인데요. 뇌에 있는 신호가 말초 조직, 특히 지방 조직으로 신경이 전달될 때는 두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HP 액시스라고 하는데요. 하이퍼살라믹 피추이터리 아드레날 글랜드 액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엔도크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호르몬이 전달되는 방식인데 결과적으로 코티코스테론이 분비돼서 지방 조직 과 같은 페리페럴 티슈의 어떠한 신경계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SNS,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이라고 뉴럴 서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이거는 뇌에서 말초 조직까지 직접 전선으로 신경회로가 연결이 되어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뇌의 신호가 말초 조직으로 신경이 전달될 때 신경 말단에 노르에피네프린, 그 말초 조직 안에 끼어져 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그 말초 조직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에 IL-2를 주입하고 나서 코티코스테론과 지방 조직 내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레벨이 변화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먼저 코티코스테론 레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L-2 신호는 HP 액시스는 건드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레벨이 증가했고 그와 관련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인 사이클릭 AMP의 농도도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IL-2를 주게 되면은 왼쪽 경로로 지방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뇌에다가 IL-2를 주고 나서 말초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뇌에 어떤 IL-2에 대한 리셉터가 있어야지 뭐 그 이후에 작동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뇌 IL-2에 대한 리셉터를 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상하부에 특히 마이크로글리아 세포에 IL-2의 세 가지 I형의 리셉터가 모두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뉴런에도 발현되는 것이 관찰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문헌에도 뉴런에서 발현한다라는 논문도 있긴 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미세하고 세포 마이크로글리아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염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식욕 억제하고 살 빠지고 대사 좋아지는 그 뉴런인 폼신 뉴런이 활성화를 받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폼신 뉴런의 C4스라고 하는 뉴런al 액티베이션 마커를 코스테이닝을 해가지고 봤더니 IL-2를 주고 나서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하게 폼신 뉴런의 활성화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죠. IL-2 수용체는 폼신 뉴런이 아니고 미세하고 세포에 있는데 어떻게 폼신 뉴런이 활성화가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드레스하기 위해서 문헌을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폼신 뉴런을 둘러싸고 접촉을 하게 돼, 피지컬한 컨택트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뉴런이 활성화가 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에서 또 다른 연구에서 이제 어떤 한 뉴런은 이니비토리 시그널과 익사이테이토리 시그널이 막 다수가 오면서 그 결과적으로 썸을 해서 EI 레이쇼가 나오고 그 뉴런이 활성화될 거냐, 활성화되지 않을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미세하교 마이크로글리아가 뉴런을 둘러싸게 되면은 익사이테이토리 시냅스보다 이니비토리 시냅스를 더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차단이 결과적으로 EI 레이쇼를 올려서 뉴런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L-2를 브레인에다 주고 나서 폼신 뉴런과 미세하교 세포가 서로 피지컬한 컨택트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유의하게 많은 숫자의 피지컬 컨택트 수가 IL-2의 주입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뇌에 주입된 IL-2가 미세하교 세포에 작동을 하고 그 미세하교 세포는 폼신 뉴런과 물리적인 컨택트를 이끌어내고 폼신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지방 조직의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대사를 좋게 한다. 여기까지 확인을 한 실험이고요. 지금 이 실험은 뭐냐면 그러면 정말 그 교감신경계가 지방 조직 안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이 회로를 이어주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6-OHDA라는 심파세틱 디너베이션을 시키는 화학적으로 교감신경계를 차단하는 약물을 지방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주입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가 교감신경계의 마커인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교감신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슐린 반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IL-2를 준 상태에서는 그 인슐린 반응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교감신경계를 지방 조직에서 차단했더니 인슐린 반응성이 다시 안 좋아지는, 혈당이 별로 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팩스 어널라이시스에서도 T렉셀이 유의하게 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지방 조직 안에 있는 교감신경이 면역세포를 조절하고 대사를 조절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정말로 T렉셀의 분할을 촉진시키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나이브 T셀을 분리를 해내고 T렉셀로 분할을 시키는 과정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트리트가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타임 디펜던트하게 노르에피네프린이 T렉셀의 분할을 증가시키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그렇다면은 시상하부에 있는 폼신 뉴런이 정말 지방 조직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슈도레이비스 바이러스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슈도레이비스 바이러스를 지방 조직에 주입을 하게 되면요. 지방 조직에 닿아 있는 신경 회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다 신경을 그 초록색으로 라벨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방 조직과 연결된 모든 뉴런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은 뭐 브레인스템이든 뭐 VT든 여러 가지 부위에 다 관찰이 지방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상하부에 있는 폼신 뉴런과 이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상하부가 지방 조직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그 폼신 뉴런을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활성화를 시켰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폼씨 크리 동물에다가 고지방 시기를 먹이고서 케모제네틱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케모제네틱스라는 것은 이제 크리 동물에다가 크리를 발현하는 세포에다가 M3DQ를 주입하고 CNO를 주입을 하면은 우리가 CNO를 주입한 시점에 그 뉴런이 실시간으로 활성화가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폼씨 뉴런이 실시간으로 활성화가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5일 동안 폼씨 뉴런을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 조직의 면역 세포를 한번 봤더니 폼씨 뉴런만을 활성화시켰을 때 다 고지방 시기를 한 상태고요. 폼씨 뉴런만을 활성화시켰을 때 레귤레토리 T셀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슐린 반응성도 폼씨 뉴런 활성화에 의해서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IL-2를 테라퓨틱하게 사용할 때, 그러니까 비만과 대사질환 치료제로 사용을 할 때 두 가지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IL-2를 시스테믹하게 주입하였을 때는 직접 IL-2가 로우 도즈 IL-2가 T렉셀을 분할을 시켜서 항염증 효과를 만들어서 대사를 좋게 하는 기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레인에서 작동했을 때 브레인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미세하교 세포 그리고 폼씨 뉴런을 통해서 뇌 말초 조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초 조직에 있는 면역 세포의 분할을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서 대사가 좋아진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이 연구는 저 한림대학교에 임용이 되고 저희 실험실 학생들과 제 그 암연구단의 암연구실의 이근욱 교수님 그리고 아산병원 김민성 교수님 그리고 키스트의 이승은 박사님 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